다리미 패밀리 리뷰입니다. 드디어 안길레와 이만득이 돈을 가지러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날 아버지로부터 몰래 물려받은 현금 100억을 금고에 숨겨놨던 백지연은 복면을 쓰고 침입한 양길순과 오민기에게 모두 도난을 당합니다. 이후 뒤늦게 알게 된 남편 지승도는 드레스룸에 숨겨져 있던 금고를 보고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냐며 놀랐고 돈을 숨기고 있었던 백지연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상속세를 피하려 돈을 숨겨뒀던 백지연은 경찰에 도난당한 돈의 액수를 단돈 100만 원이라고 줄여서 밝힙니다. 하지만 수사를 시작한 형사 이무림은 드레스룸에서 이상한 쇠 냄새가 난다며 수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거짓말을 끔찍이 싫어하는 지승도는 백지연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며 냉랭하게 굴었고 백지연은 100억을 찾아달라며 졸랐습니다. 지승도는 돈이 있으면서 회사가 어려울 때도 돈 하나 안 보탰다며 경멸했고 백지연은 15년을 살았는데도 남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병원으로부터 막내딸 이다림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 고봉이는 병원비 8억을 구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요. 그런 가운데 고사리를 캐러 단체 나들이를 떠났던 할머니 안길레와 이만득은 산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밤까지 길을 헤매다 불빛을 발견했고 양길순이 무언가를 땅속에 파묻는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양길순이 자리를 뜨자 이만득은 땅을 파봤고 돈다발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하지만 남의 돈이라며 다시 흙으로 덮어두고 돌아온 두 사람은 설레어하며 잠을 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고봉이는 예비 사돈인 경찰서장 윤미옥이 건넨 1억 원을 대신 받아주는데요. 고봉이는 결혼을 앞둔 아들 이무림에게 전세금이 마련되면 좀 달라며 너희는 사돈댁에 들어가 살고 이 돈까지 앞에 다리미의 수술비로 쓰겠다고 합니다. 이에 이무림은 다리미 눈 그렇게 되고 깨끗하게 대학을 포기했다며 장남으로서 의무만 있는 거냐고 따집니다. 다리미가 지금까지 안 보이는 채로 잘 살았으니 계속 살면 되지 않냐며 폭발했습니다. 또한 큰딸 이차림을 찾아간 고봉이는 내가 원룸 보증금을 해주지 않았냐며 당장 방 빼고 집으로 들어오고 그 돈을 다리미 수술비로 보태라고 합니다. 이차림은 돈이 없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다리미가 그 돈을 해내라고 했냐며 노발대발합니다. 고봉이는 분노해 이차림의 뺨을 때렸고 이차림은 집을 나갔습니다. 이다림은 자신 때문에 벌어진 가족 싸움에 괴로워하며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십니다. 술값이 모자란 이다림은 차태용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서강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술에 취한 이다림을 데려다주던 서강주는 차태용이 이차림과 함께 택시에 오르는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앞서 이다림을 데려다주며 세탁소를 찾았을 때 마주친 차태용에 대해 남자친구라고 들은 서강주는 이다림에게 좋은 남자를 만나라며 한눈 파는 놈도 말고 너만 보는 착한 남자를 만나라며 딱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세탁물을 배달하던 고봉이는 우연히 지승돈을 목격하고 놀라는데요. 지승돈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세탁소 주인으로 대하자 고봉이는 날 못 알아본다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근하던 지승돈은 서강주에게 기부 좀 해야겠다며 내 엄마 죄를 방관만 할 수 없다고 염려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100억을 기부하라며 행여 나중에 내 엄마 일이 문제가 되더라도 면피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지시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마주한 이다림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포자기한 심정을 내비칩니다. 비 오는 것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싶다는 이다림은 꿈속에서도 안 보이는 사람으로 나온다며 우픈 소리를 했고 마음이 아픈 안길레와 이만득은 자신도 꿈에서 돈벼락에 맞는 꿈을 꾼다며 웃음을 유발하는데요. 돈이 너무 많은 나머지 돈에 깔려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며 세 사람은 흐뭇한 상상 속 나래를 펴니다. 그 가운데 지승도는 아내 백지연의 금고에서 100억 원을 훔쳐간 오비서를 경찰서에서 대면합니다. 지승도는 돈이 필요하면 말하지 그랬냐며 고작 100만 원을 훔쳐가려고 이런 짓을 벌이냐고 선수를 치는데요. 오민기는 현금 100억에 대해 입 다물라는 의미인 줄 눈치채고 피식 웃습니다.
옆에 있던 이무림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는데요. 그러자 오비서는 사모님 백속에 돈이 많을 줄 알았다며 죄송하다고 연기를 했습니다. 고개 숙인 오민기는 출소 후 100억을 가질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 시각 자신의 눈수술 때문에 엄마 고봉이가 가족들은 물론 고모 이미연 위 남편과 예비 사돈 윤미옥에게까지 손을 벌렸다는 걸 알게 된 이다림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이다림은 엄마 고봉이가 윤미옥에게 받은 1억 원짜리 수표를 몰래 고봉이의 가방 속에서 꺼냈습니다. 고봉이는 이를 목격했고 이리 내놓으라고 하지만 이다림은 우리 돈 아니라며 그만 포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다림은 자식이 나 하나뿐이냐며 엄마는 내 엄마만 아니고 오빠한테도 엄마고 차림 언니한테도 엄마라고며 오빠 말, 언니 말이 다 맞다고 합니다. 거기다 8억을 다 구할 수 있냐며 다 구한데도 어떻게 갚을 거냐며 탄식했습니다. 고봉이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할 거라며 나랑 무림이 차림이 넷이 이 악물고 살면 그깟 돈 왜 못 갚냐며 다그칩니다. 이다림은 오빠, 언니 인생 엄마 인생 내 빚만 갚고 살라는 거냐며 식구들 눈치 보여서 나 숨도 못 쉬겠다며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오열을 했습니다. 이후 이다림은 오빠 이무림을 찾아가 1억 원짜리 수표를 돌려줬고 오빠 말대로 나 깜깜하게 사는 거 적응했으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무림은 오빠 원망 말라며 난 할 만큼 했다면서 냉정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이어 이다림은 언니 이차림의 회사로 찾아갔고 원룸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올 필요 없다고 알리는데요. 이차림은 엄마가 보낸 거냐며 반색했고 이다림은 자신이 수술을 안 받겠다고 엄마에게 얘기했다며 걱정 말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다림은 점심을 사달라며 멀어진 관계를 다시 풀어보려 했지만 이차림은 그만 가라며 냉랭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차림과 같은 회사인 서강준은 회사 앞에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택시를 기다리는 이다림을 발견했고 여긴 무슨 일이냐고 말을 건넵니다. 이다림은 말 걸지 말라며 택시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서강준은 이틀 전 만취한 이다림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는데요. 서강준은 그날 횡단보도에서 왜 나랑 잘래냐고 물은 거냐며 궁금해했고 이다림은 네가 글을 잘 써서라고 합니다. 내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었다며 글이 좋았다는 거지 네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고 마음을 밝혔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남자 주인공한테 빠졌다며 그 남자한테 마음이 갔지만 글하고 작가하고 참 다르다고 비난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겠다는데 굳이 번호를 물어봐 놓고 날 가지고 놀았다며 내 글하고 너하고 딴판이라고 독설을 합니다. 서강준은 자신의 글에 대한 칭찬을 듣고 나 다시 글 쓸까라며 흐뭇해했습니다. 한편 친구 하나가 저 세상으로 갔다는 전화를 받은 이만득은 장례식장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생각지도 않던 양길순의 사진을 발견한 이만득은 재차 돈을 묻은 그 남자가 맞는지 문신까지 확인하며 그에게 가족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그 돈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고 임자 없는 돈이라는 거 아니냐며 안길레를 설득합니다. 생각이 같아진 두 사람은 의악산에 다시 가볼지를 물으며 서로를 바라보는데요. 이튿날 아침 안길레는 경찰인 이무림에게 훔친 돈을 쓴 사람도 잡혀가냐며 고심하던 내용을 묻습니다. 잡혀가지 않는다는 대답에 이만득은 훔친 돈이 100억이라도 안 잡혀가냐고 재차 묻는데요. 이무림은 그런 건 왜 물으시냐고 위아하게 생각했고 이만득은 손자가 경찰이니까 주위 친구들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자꾸 묻는다며 둘러댑니다. 안길레는 이무림의 대답을 듣고 법이 제대로라며 반가운 내색을 했습니다. 이만득과 안길레는 곧바로 의악산을 찾아갔고 돈무덤 위치를 모르니 어떻게 찾냐는 안길레에게 이만득은 오늘 못 찾으면 내일 오고 내일 못 찾으면 모레 오자며 죽을 때까지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겠냐며 애들 좀 편하게 살게 해주고 감옥에 가도 좋다며 두 사람은 흐뭇해했습니다. 결국 산에 오른 두 사람은 전에 버려두고 온 호미와 바구니를 찾아내는데요. 두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지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궁금증이 쏠립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서강준은 세탁소를 찾아와 이다림에게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고 고봉이는
지승그룹에서 130억을 기증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회장인 지승돈을 찾아갑니다. 앞서 지승돈은 고봉희의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었는데요. 과연 고봉희가 자존심을 굽히고 지승돈에게 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전에 안길레와 이만득이 무사히 돈을 가져올 수 있게 될지 다음화의 전개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